아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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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못할 사람도 있지. 좋아, 좋아. 야, 근데 유튜브 광고가 30분 이상 넘어가는 거, 그 반갑지 않더라, 나. 여기저기 뭐야, 어? 어저께 독일 저기, 누구누구의 삶에서 있는데, 이거 뭐, 콕 하면 그냥 방송 유튜브 보고 있는데, 5분, 10분, 30분 넘어서 40분 정도까지 광고 방송이 그냥 연이어서 그냥 흐르는 거 5분, 10분 정도는 그래도 이해하면서 참아주면서 보고 있지만은 34분 넘어가는 방송 그거 유튜브 광고 자제해 주세요. 아우 싫어.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나 그러면서 있어. 누구누구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광고가 엄청나게 길면은 재미없어. 그래서 찍나다가 짜증나고 그건 아무리 그래도 건너뛰기 할 수밖에 없지만은 뭐 시청 시간 내가 본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보려고 하는데 엄청난 광고가 길어지면 난 너무 짜증나. 그래서 난 별로 안 좋아해. 광고 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7분, 8분, 9분, 10분 참아먹고 참는데 34분 이상 넘어가는 거, 30분 이상 넘어가는 거 너무해. 라고 싫어해. 그래서 누구누구의 삶이라고 하더라도 이 독일 저기 청년 저기 커플들 보려고 좀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너무 길으면 나 싫어해. 그만큼 광고도 너무 긴 거 하지마. 나 가만 잘못하면 나 욕한다. 보기 싫어져. 짜증나고 구독 취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구독하는 이유는 잘 보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알림오면 또 볼 수도 있고 그런 거라서 구독을 하는 이유가 가끔가다 재밌잖아. 녀석의 삶이 아주 그냥 잘 부모 저기 하고 그래서 잘 보고 있고 그래서 좋은 괜찮다 싶어서 구독을 눌러주는 이유고 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대한민국 사람들과 결혼해서 여러 가지 또 나오는 형태도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거기지만 그래도 지켜보려고 하는 거야. 문화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좀 보려고 해서 그런 거지. 삼겹살도 먹고 뭐 고기도 먹고 칼국수도 먹고 여러 가지 많이 김치도 여러 가지 또 요리도 잘 하고 그래서 또 지켜보고 있어. 잘 하더라. 그래서 그래서 좀 보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전 그런 내용이 아니라 유튜브에 광고가 너무 끼면은 볼맛이 없어. 너무 지루해. 건너뛰기 해서 건너가지만은 계속해서 시청 시간을 좀 늘려줄까 해서 좀 도움이 좀 될까 해서 했는데 너무 길어. 지켜보다가 아우 짜증나서 그냥 건너뛰기 한다 야. 오늘이 본 얘기는 유튜브의 광고 시간이 너무 길면은 짜증이 난다. 그런 내용이 있지만은 그 내용이기 전에 나도 요번에 미국에 대해서 왈가왈부 안 하려고 하는데 요거 얘기는 해줄 수가 있어. 미국의 트럼프가 치과자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치과자야. 치과자가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 하기 전에 이거 트럼프 부인이 교육에 대해서 아주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 트럼프 일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번에는 또 그 트럼프가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정되고
있지만 트럼프가 2건 하게 돼 있어. 그리고 그 후에 트럼프 가족에 대해서 주니어도 있지만 다른 사람도 있고 해서 그 내용도 또 얘기하려고 하고 있고. 어쨌든 여기 트럼프가의 부인되고 현재 이제 부인이지. 젊은 부인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느껴볼 수 있는 거, 그게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야. 그거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무슨 저희 정신을 넣어주고 있는지, 그게 현대 생활에서 중요한 대목이 될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든지 간에 가르쳐주는, 또는 부모가 그 자식들에게 주입시켜주는 그런 알게 모르게 하는 그 의미가 남아가 있다. 어디든 똑같아. 그 중요한 내용이 각자 받아들인 사람이 각자 알아서 받아들이게 하지만은 이 내용상으로는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다. 나는 우리 꼬맹이들에게 고맙게 생각해. 지금 내가 이렇게 있는 이유도, 살아있는 이유도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살지만은 어쨌든 살아가는 의미가 그래도 뭐 내가 원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뭔지 몰라도 보게 되는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트럼프 대선 후보 확정해서 있고, 부통령의 나이스 NIC 뭐 NCIS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수어로 끝나는 뭐 이런 내용도 펜스 뭐 여러 가지 낭만적이지 않고 낭만적이지 뭐 그런 말거나 하면서 있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부통령의 뭐 벤스 지명에서 나오는 소리도 있고. 앞으로 쉽게 해서 공화당 판세다 보면 돼. 미국은 이제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넘어가는 그런 판세가 형성된다. 그래서 대통령도 공화당 쪽에서 많이 나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있어 보는 거지 뭐. 그렇게 봐야 돼 또. 그래서 여기 잠깐 읽어봐요. 네, 요동치는 우리 대선 전국 알아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나와 계시죠? YTN 네, 최순 얘기. 자, 공화당 전당대회가 나흘 동안 열리는데요. 첫날에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을 했습니다. 투표 20분 만에 결정이 된 건데 이런 압도적인 지지 배경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미 그동안 공화당 예비선거를 통해서 트럼프 후보의 독주가 계속되었고, 트럼프 후보가 총 약 2,500명의 공화당 선거인단 중에 절대 과반수인 1,225명을 이미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런 선거인단이 그 순서를 오면은 어느 후보를 공식적으로 그 선거구를 대표해서 지명한다는 롤콜에서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모두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공화당의 공식 후보로 지명했기 때문에 네. 별 문제 없이 공화당을 대표하는 대선 후보로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 것이고, 네. 이번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아침이죠. 그 공화당 밀워키 전당대 마지막 날에 트럼프 후보가 공식적으로 등장을 해서 이런 당원들의 그런 후보 지명을 시박하는 연설을 하면은 정식으로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2024년 대선에 뛰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로 39살의 벤스 상원의원을 지명을 했습니다. 1952년 이래의 최연소 부통령 후보인데 트럼프 아바타로도 불린다고요? 이제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를 지명할 때는 두 가지 이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는
대선 후보의 J.D. 장점을 벤스 꼽을 수 있는 오하이오주 두 번째는 연방 상원 대선 후보의 의원으로서 약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일대 그런 노스쿨 보완을 해주는 나왔다. 러닝메이트를 지명하게 되는데 네. J.D. 벤스 오하이오 초선 상원의원이 트럼프 후보에게는 이 두 가지를 줄 수 있는 후보로 마지막 3명의 후보 중에 한 명으로 꾸준히 거론되어 왔습니다. 아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마가 운동에 2018년도 친 트럼프로 돌아왔으면 트럼프의 사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탤런트가 많은 연설가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 트럼프를 두둔하고 보호하는 여러 가지 여론에서의 그 참여가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에 대한 공화당 부통령 후보의 제임스 벤스 상원 의원 지명해서 트럼프의 나왔고 글쎄 앞으로 공화당 쪽으로 러닝메이트로 계속해서 1952년 이래 최연소 부통령 후보라가 된 벤스가 나왔고 피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공화당 내에서는 이런 그래서 2027년 클럽 47 뭐 이렇게 나가는데 중요한 건 트럼프 가족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 대통령 당선 이런 식으로 트럼프는 2번 해먹고 그 나머지도 또 트럼프 가족들이 할 수도 있고 한 명이 아니라 2명이 또 연달아서 나중에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도 있고 그리고 공화당 쪽에서 여기 벤스 부통령으로 되고 있고 해서 앞으로는 공화당 판이다 미국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지금 오고 있는 거야. 네, 그렇군요. 자, 피습을 당한 J.D. 이후에 트럼프는 벤스. 한층 더 자신감을 붙은 모습입니다. 당시 트럼프가 보여준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2개월 전에 그 초등학교 6살 때 아니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초등학교 때 그 뉴질랜드 미국 가서 왔다 갔다 외국 공부하면서 왔다 갔다 한 여자아이가 있었네. 맨 처음에 이상한 아이라고 역사에 남을 그랬던 아이 장면을 그 저기 남겼습니다. 목 같은 어떻게 아이 보셨습니까? 트럼프 특유의 그 아이가 그 쇼맨십이라고도 볼수 주니어 있지만 트럼프하고 이런 이렇게 영상이 유권자들이 대담한 내용이 굉장히 있더라고. 강하게 그래서 마지막 내용이 난 제일 중요해. 마지막 내용이 주니어 트럼프가 얘기했던 마지막 내용이 2개월 전에 저기 김 모모하고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 마지막 내용이 그게 중요한 내용으로 보이고 있어. 계속 도널드 트럼프가 결국에는 그래서 여기에서 또 1개월에 책 읽는 무슨 저기 하고 해서 남자하고 얘기하는 그 내용 중에 그 장황하게 설명했지만은 이 종교하고 그리스도 전공교하고 정치하고의 관계에서 대부분 애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대한민국 그들이 편향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 인식을 또 한번 하게끔 되겠고 있고 전화. 근데 내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이 종교하고 정치하고 관계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기 문화가 되더라도 크게 변화되는 건 없어. 내가 볼 때는. 중요한 능력이죠. 미디어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또 미디어를 잘 활용하려면 그래서 정치판하고 종교판하고는 다르다. 그것을 최대한 할 수밖에 활용할 수 있는 없어. 어떤 자산이라든 능력이 있어야 물론 되는데 그들이 의식적으로 해가 나가는 건 이해가 돼도 크게 대한민국을 이끌 정도 선도 뭐 그런 큰 저기 그건 안 되더라. 이렇게 보고 있어. 이런 것을 연출할 수 있는 그래서 마케팅적으로 해서는 이해가 가능하도 대한민국 전체를 보고서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그렇게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 전후에 그 흥행 효과에 입어서 그 혜택을 보게 되는데 이번에 미롭게 공화당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은 하나의 부흥 대성회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게 아니야. 그거는 종교하고 정치하고 사실 바이든 측에서는 관념이 별로 아무리 저기 하더라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돼.
트럼프 후보가 여러분, 위험하다. 하나하나 미국의 이익과 미국 어? 민주주의의 잘 중요한 길러서 잘 위협이다. 보내주고 그러면 폭력과 이해할 수 시위를 있어도 사주하는 위험한 그건 정치다. 이런 아닌 것 같아. 캠페인을 대한민국에서는 그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내용이 근데 이번에 성립이 펜실베니아 전혀 총격 안 된다. 사건으로 다르다. 트럼프가 폭력을 사주하는 선동가가 아니라 폭력의 희생자라는 그런 이미지가 강조가 됐죠. 그래서 아이들을 잘 길러야 되는데 난 아이들은 그냥 애들로 보고 있어. 그들이 삶이 뭐가 있든 간에 그들이 의미하는 내용, 교육받는 내용, 그거 중요한 거야 사실은. 네. 그래서 잘 길러봐라. 그런 일정이지만은 다른 내용. 이 마이크가 중요한 의미로 있어줄 수 있는 현대 생활. 유튜브 좋잖아. 인플루언스, 인스타 좋아. 문화는 이렇게 공감을 할 수 있는 공감대가 있어야 되듯이. 이런 내용들 좋은 거야. 그래서 앞으로 미국은 공화당 판이 된다는 뜻으로 다시 읽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어쨌든 그런 내용이고, 교육은 또 교육시키는 사람에 의해서 그런 내용이 접어질 수 있고, 세상의 흐름은 또 흘러가는 대로 흐르고, 하나님 말씀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런 거겠지. 또 그러면서 있어 보는 거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가 됐지? 그런 게 있겠지 뭐. 그래서 어떻게 보든지 간에 인간의 역사, 인류의 역사, 이 문화와 역사가 별개로 움직이고 있는 세월 속에서 세상은 바로 그렇게 존재의 의미로 또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지. 결국에는 인간은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 막바지 마지막까지 인간의 종착역은 인간을 알아보는 그런 인간주의 그런 내용. 하나님 말씀은 곧 네. 자, 총격 당시 몇 시간 만에 지금 극적인 모습이 담긴 사진이 담긴 티셔츠까지 인터넷에 판매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는 사실 지난해에 그 자신의 머그샷이 박힌 티셔츠 그리고 머그컵을 팔아서 선거 자금을 모으기도 했는데 이미지 정치는 어쨌든 최적화된 인물이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내용은 정치를 계속하는 트럼프 대선 계속 기세를 올리고 있지만 과연 이런 이미지가 정치의 전부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의구심을 가지는 미국 같이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여기서 해. JD 벤스를 러닝메이트로 너무 나빠하지 말고. 지명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선 후보로서 그냥 이미지와 말만 하는 후보가 아니라 내용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후보라는 것을 특수 출신의 자수성가한 그리고 해병대로 4년 동안의 이라크 전쟁에도 참전한 애국자 이미지, 그 국민의 신뢰를 받고 중산층과 비기득권층의 목소리와 이익을 대변한 JD 벤스를 러닝메이트로 삼으면서 트럼프가 부족한 점을 JD 벤스가 메워주는, 즉 트럼프는 이미지가 있지만 또 JD 벤스는 내용이 있다는 식으로 이런 트럼프 JD 벤스 티켓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은 현재 시간으로 18일에 할 예정이라는데요. 아직 필습 이후에 특별한 연설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만 피격 사건 이후에 연설문을 새로 썼다는 그런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요? 예, 그 인터뷰가 2024년도 10월 18일 이후 저기에 수상 연설을 또 한다고 하네. 거기서 트럼프 대선 후보 수상 연설. 기회를 주셨다 이런 얘기를 현지 시간으로 18일 날. 이제까지 내가 준비한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은 이 바이든 행정부의 그런 잘못한 것을 신랄하게 그리고 비판하는 내용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새로 쓰기로 결심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연설문은 이런 바이든 행정부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보다는
미국민의 그래서 화학적 어렸을 때의 무기를 그 성향이 회수하는 커서도 그 비용으로 성향으로 나오는 또, 경우 프로세스를 틀렸다고 볼 시작한 수는 얘기를 없는 했죠. 거야. 네. 그래서 과연 예. 준비된 그러니까 대선 옛날하고 후보가 지금은 결정을 별 할 것인지, 크게 변화된 게 아니면은, 없다. 원고 없이 이 교육이라고 하는 즉흥적으로 대선 후보 그런 의미가 선언을 할 그런 것인지는 거다. 아직 두고 봐야 이렇게 볼 된다는 수밖에 보도가 없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피습 사건 이후로 그래서 이 그동안, 트럼프 가의 그 교육에 대선 대해서 캠페인에 참여하지 그들은 않고 무엇을 의미하고 조용히 있었던 있는가 멜라니아 여사가 이런 트럼프에게 내용으로도 있어 두 보는 가지를 거지만 이야기했다는 보도가 뉴욕타임즈에 그 세상에는 나왔습니다. 그거 하나는 의미가 왜 이런 그런가? 피습 사건을 겪은 당신은 앞으로 이제부터는 미국 좀 더 대통령으로서 이런 증오와 그래도 폭력의 하나의 정치를 종식시키는 역사에서 좀 더 도움이 되는 미국 자리를 매김할 화합과 수 있는 평화를 그런 강조하는 내용이 연설을 담겨져 있기 해달라, 때문에 해달라. 그런 건 이런 아닌가 조언을 했고, 두 보야지. 번째는 빨리 러닝메이트를 결정해서 이런 공화당 당원들의 그런 불안감, 그리고 미국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을 했는데, 네. 트럼프 후보가 사실 그 제이디 벤스 후보 어쨌든 여기서 유명을 달리하신 소양관하고 여러 가지 부상자들, 안 했다고 해요. 부상자 네. 70대 먹은 사람들 있고 50대 먹은 사람들 있고 다른 사람들이더라고. 그 소양관 죽고 그 애도를 표하면서 추모 잊지 마라. 그런 내용도 있어.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안타깝다. 그 내용을 꼭 전하고 바이든 싶어요. 대통령도 선거 전략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바이든 민주당 캠페인에서 계속 얘기한 것은, 바이든 민주당 캠페인은 미국인의 통합을 지향하는데 트럼프 측은 미국을 분열시킨다, 폭력을 조장하는 그런 위험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공격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총격 피습 사건 이후로는 그동안 바이든 민주당 캠페인이 강조했던 통합과 화합을 이제는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미국 국민들이 신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네. 피습으로 목숨을 잃을 뻔했던 정치 지도자가 폭력에 굴하지 않고 의연하게 화합으로 나가자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느 쪽이 더 유권자 입장에서는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렇다고 바이든은 너무 저기 하지 마. 바이든도 애쓰면서 살다 가는 인생이야. 그런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그는 그의 집에 가서 조용한 임종할마다 그래도 잊지 않고 살고 있는 거 항상 잊지 말라고. 일단은 이제 8월 19일, 20일에 시카고에서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바이든 측이 어떤 새로운 전략을 제시할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캠페인을 이어나갈지를 봐야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한 차례 대선 후보 토론이 남아 있습니다. 9월 네. 10일에 ABC에서 하는 토론인데, 여기서 바이든 후보가 얼마나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맞서서 첫 번째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의 그런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제이디 벤스 오하이오 상원의원을 지명했다는 것은 트럼프 캠페인 팀이 수세가 아니라 공세로 지금 기세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냐면 오하이오부터 시작해서 경합주, 소위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블루칼라 노동자 유권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미시간, 네. 위스콘신, 펜실베니아를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는 메시지입니다. 바이든 측에서는 이 경합주,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를 이기지 않고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선거인단 절반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여론조사에서 이 세 개 경합주, 특히 러스트벨트에 있는 이 세 개 경합주에서 여론조사 추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시면은 트럼프가 당선이 될지 바이든이 당선이 될지를 가늠해 보시기가 좋습니다. 특히 위스콘신을 주목하십시오. 여기서 바이든 후보의 지금 우세가 만약에 뒤집어진다면은 네. 결국엔 대선 구도는 11월 5일 대선일까지 트럼프 공화당 후보에게 계속 유리한 쪽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스콘신은 네. 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이 세 개 경합주에서 그동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나는 맨주먹으로 성장한 흑수저 정치인이었고, 캘리포니아나 뉴욕주, 텍사스 같이 인구가 많고 경제가 부흥한 그런 주의 출신의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기득권에 맞서서 여러분들 중산층과 성실하고
정직한 그런 노동자층을 대변한다 이런 이미지를 계속 구사해 왔는데요.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제이디 벤스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하면서 젊은 시절의 바이든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공화당의 젊은 피 그리고 스토리가 있는 수저 입지전진 인물을 내세워서 이런 트럼프는 결국엔 기득권층을 대변한다 친기업적인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상쇄하려고 하는데 이 추세를 잘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 대선 전국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난 주말 피격에도 목숨을 건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공식 대선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9살 제이디 벤스 상원 의원을 부통령 후보에 앉히며 대세론 굳히게 들어갔습니다. 워싱턴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The great state of Iowa proudly cast all of its 40 votes for President Donald J. Trump. 아이오와주를 시작으로 실시된 호명 투표에서 각주 대의원 의장들은 트럼프 이름을 잇따라 외쳤습니다. 대의원 과반을 차지해 후보로 확정된 순간에는 마침 플로리다주 대표인 트럼프의 차남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We hereby nominate every single one of them for the greatest president that's ever lived, and that's Donald J. Trump. 도널드 J. 트럼프에서 있고 카메라는 또 다른 주인공을 향했습니다. 트럼프가 SNS를 통해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제이디 벤스 상원의원이 전당대회장에 나타난 겁니다. 강경 보수 성향인 벤스 의원은 올해 39살로 2년 전 상원에 당선된 초선 의원입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흙수저로 자라 자수성가한 인물로 자서전 힐빌리의 노래가 영화로도 만들어져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He knows what it's like to live in poverty, forgotten by Washington politicians. He is dedicated to ensure that no American is ever forgotten again. 피격 사건 이후 트럼프 공세를 삼가던 바이든 대통령은 벤스는 트럼프의 복제 인간이라며 집권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He's a clone of Trump on the issue. A clone of Trump on the issue. So I don't see any difference. 트럼프가 오하이오 출신인 벤스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건 경합주인 러스트벨트를 공략해 대세론을 글쎄요, 바이든 대통령 얘기를 워싱턴에서 그걸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 바이든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보면 복제인간이라고 말하잖아. 반발의 차이로 공화당은 판이라.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공화당을 이기면은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지. 바이든이 그런 내용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야. 오답을 하지 마라. 굵은 글씨로 1급 비밀이라는 제목이 선명합니다. 글쎄 우크라이나도 얘기할 적에 푸틴 대통령을 소개합니다 하고 얘기할 적에도 미국 정부는 오해하지 말라 명의 이거야. 수사에 나섰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Today, an indictment was unsealed, charging Donald J. Trump with felony violations of our national security laws. 하지만 이 사건은 유무죄를 따질 것도 없이 기각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기소를 맡은 특검을 법무부가 임명한 것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 특검이 활동했지만 문제가 없었다는 반론에 대해 판사는 정부가 면밀한 법적 검토 없이 관행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일축했습니다. 기밀 유출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4가지 형사사건 가운데 유죄 선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달 초 연방대법원의 면책특권 인정에 이어 법정에서 또 한 번 중요한 승리를 거둔 셈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자신에 대한 마녀 사냥을 모두 신속히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지만 11월 대선까지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번 결정을 내린 에일린 캐넌 연방 판사는 지난 2020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문서 유출 혐의 사건이 기각된 것을 환영하며 모든 사건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고 플로리다에서 불법적 기소가 기각된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모든 마녀 사냥을 신속히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사건은 모든 선거에 개입하려는 민주당 정부의 음모라며 사법제도를 무기로 악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 문서 유출 사건 외에도 의회 폭동 사건과 역사는 그냥 일어나는 대로 보고 있으면 돼. 있으니까 있다. 그게 역사다. 1심에서 배심원들이 유죄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앞으로 또 다른 미래가 앞으로 앞날을 또 얘기하고 있는지 그래 보기도 하고 그런 거야. 하지만 인간이 살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그런 내용도 대통령 아들 에릭이 SNS를 통해 알렸습니다. 미러키 3박 4일간 열리는 미러키 전당대회에서 전당대회 시작했어. 해서 그 누구야 어디 방송국에서 방송한다고 하더라고. 총격범 또는 암살 용의자가 일정표나 다른 어떤 것을 강제로 바꾸게 할 수는 없다고 적었습니다. 네, 요동치는 미 대선 전국 알아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똑같은 리바이브를 하고 있는 것처럼 아바타, 벤스 부통령 후보로서 아바타를 의미하는데 과연 그는 아바타 역할을 잘 할지 그건 난 모르겠어. 하지만 공화당 쪽에서 대통령이 많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공화당 판이다. 그거는 얘기해 줄 수가 있겠다. 그건 젊은 나이야. 39살이라고 해서 부통령이 벤스를 지목해서 간다. 그런 내용으로 있어. 그리고 나는 볼 적에는 투표 20분 만에 과반 당원 압도적 지지 배경에서 있고 바이든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건 뭐 바이든 얘기고 공화당 트럼프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했다. 중요한 건 그런 내용을 또다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미국 저기가 얘기가 되는 거고 JD 벤스가 지명됐다. 부통령의 공화당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트럼프 가는 또 대통령을 또 내보낼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번 대통령 하지만은 그 후에도 대통령으로서 당선이 될 수도 있다. 트럼프에서 이렇게 배출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으로도 한번 있어볼 수 있는 내용이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 공화당 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내용이야. 39살 트럼프 아바타에서 JD 벤스 오하이오 주로 돼서 나온다. 1952년 이래 최연소 부통령 후보로 벤스 의원이 나왔다. 저기 벤스에 대해서 왔다 갔다 많이 하더라도 다 지켜봐. 아바타 역할을 끝까지 아바타 역할을 했어. 미국을 이끌어갈지 그건 모르겠어. 그거 지켜보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가 미국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공화당으로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 그 발판이 된다 하는 내용이 또 한번 역사에 하나님께서는 증명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얘기해 주신 내용이 있었다는 내용으로서 있어보고 그리고 내가 제일 여기 지금 봤어. 지금 어저께 오늘 아니 요즘 봤는데 약간 저기 있어. 저기가 유튜브 보면은 그 내용에서 트럼프 저기하고 얘기했던 거 인터뷰에서 이렇게 나온 거 끝마무리가 중요한 내용처럼 끝마무리에 저기가 얘기했던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있어 볼게요. 다른 건 없어. 대한민국 역사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역사. 앞으로도 애들도 그렇게 이끌어가야 될 역사 보고 있어. 여기 있네. 여기 나왔네. 이 녀석. 트럼프 벤스 공식 대통령 부통령 후보 등급
공화당 전국위원회 전당대회에서 이것도 저작권법 M 뭐뭐 해서 조회수 있어 6만의 스트리밍 시간 3시간 저항해서 31.21분짜리 생방송 뭐 나온 게 있네. 여기에 출연했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 아니 뭐 그 녀석 옛날에 좀 이상하게 본 거 있어. 이 여자 녀석이 그 2000에 가서 뭐 어떻게 한 적에 이 녀석 봐라. 그래서 나하고는 오해가 좀 있어. 의심하는 내용이 있어갖고 이 녀석 뭐하는 놈이야. 그러고 또 이상한 놈이다. 아주 오래전 얘기야 그거. 트럼프 대선 후보 확정, 부통령 후보인 39살 벤스 낙점, 이런 식으로, 이런 뉴스에서 나오고, 그러네. 트럼프 피겨 이틀 만에 귀에 붕대 감고 깜짝 등장, 미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YTN. 요 내용에 지금은 CNN 방송에서 하고 있다는 내용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CNN에서 방송을 한다. 생방을 하고 있겠지. 대한민국은 그런 옆구리 하나 걸쳐서 듣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있어 보는 거. 그게 전부. 그럼 약간 좀 볼까?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2024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뭐 이런 것도 있어. 2024년 5월 16일부터 보건소조사원이 여러분의 가정에 10월 31일까지래. 이런 내용도 있네. 지역 주민의 건강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런 것도 하이서브 있고 포럼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 행사 모습 보고 계십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옆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통령 후보로 지목한 벤스 부통령 후보까지 나란히 서서 지금 전당대회에 참석해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오른쪽 귀에는 피격 당시 다쳤죠. 그 오른쪽 귀를 관통했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오른쪽 귀는 붕대를 감고 있습니다. 지금 전당대회에 참석해서 여유로운 모습으로 벤스 부통령 안대처럼 된 거야. 귀가 원래 그래. 그 테이핑이 저런 안 돼. 트럼프 전 대통령 흐뭇하게 감사하다고 연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을 하자 지지자들이 환호성을 외쳤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함께 박수를 치면서 땡큐라고 얘기하면서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음악이 상당히 크게 울리면서 트럼프 개인적인 의견은 있지만은 미국의 역사는 또 이렇게 흘러간다 그런 내용이야. 거기다 뭐라고 하겠어. 있으니까 있지. 그 미국은 미국답게 또 간다. 보고 있으면 돼. 야, 이게 버벅거리네. 리플레이에서 계속 반복적인 건데 버벅이가 되고 있어. 그만큼 많이 보고 있나 보다. 아이고. 참석한 연사의 어떤 연설을 듣기 위해서 지금 자리에 착석했습니다. 이거 똑같은 내용이야. 그 CNN을 보면 되는데 CNN에서 생중계하고 있어. 미러키 전당대회를. 대한민국은 이것밖에 안 하고 있다. 그 내용이죠.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화당 전당대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피격 사건 이후 이틀 만에 공식 석상에 등장한 건데요. CNN 생중계 화면 연결해서 현장 상황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얘기 들어보면 돼. 옛날에 벌써 딱 예언자가들이 예언을 한 게 많이 있어. 트럼프 나오기 전에
그 나오기에 네, 그 이제 초반에 현재 미러키의 문제도 많고 모습이고요. 뭣도 많지만은 현지 그런 시각으로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 저녁 9시쯤 됐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트럼프 있어. 전 이게 대통령 뭐 오른쪽 귀에 뭐가하고 떨어질 붕대를 필요가 감고 없는 있는 상황이고요. 세상에 그런 이야기거리가 대기를 하고 있다.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 뭐 어쩔 수 있겠어. 있을 수가 있지. 유세 중에 피격을 당해 부상한 지 이틀 만에 시작된 그렇게 보니까는 뭐 그런 거지. 계시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지금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으로도 있어 보는 거야. 트럼프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 공화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 그런 내용이야. 어쨌든 있으니까 있는 거 그대로 있으니까 있는 거고 미국은 또 미국답게 나가겠지. 환영의 모습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제 지지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대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시 한번 느껴보는 지난 거라고. 3일에 내가 또 한번 피격을- 느껴볼 수 있는 건 피격 이거다 사건이 하면서 있었죠. 그 이후에 이제 보는 거. 지지자들 만나기 위해서 전당대회 그 당시 참석하고 얘기나 싶다고 지금 얘기나 말했다고요. 별 차이가 없어. 바로 전당대회가 열리는 미러키로 이동을 했고 이렇게 지지자들과 만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현장 소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다친 귀에는 붕대를 감고 있고요. 땡큐 고맙다라고 하면서 엄지를 치켜들고 지지자들을 향해 지금 무대 위에 오르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야 여기 음악 나온다. 음악이 또 저작권에 걸릴지 모르겠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하다 인사를 했다. 트럼프가 전당대회 입장하면서 환호성도 대단하고요. 대회장. 귀는 오른쪽 귀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피격 당시에 오른쪽 귀 끝을 관통했다라고 전하기도 했었는데 여전히 붕대를 감고 이렇게 전당대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박수를 치면서 이제 지지자들 향해서 땡큐 에브리바디 이렇게 계속 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지자들도 같이 사진을 찍고 또 환호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네, 오늘 전당대회 첫날인데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전당대회 첫날부터 이렇게 모습을 드러냈고 지지자들 그리고 연사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지금 참석한 연사들도 엄지를 치켜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가가 한 명의 또 가족이 또 한 명의 가족 한 명이 두 명인지 모르지. 이제 처음으로 그 연달아서 모습을 드러내는 어쨌든 상황이고요. 그런 트럼프 가가 미국에 끼친 영향이 왼쪽 귀에는 그 교육의 붕대를 영향이다. 감고 그래서 있는 그 상황입니다. 부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 이런 내용으로도 있었던 거고. 위스콘신주 미러키에서 열린 어쨌든 공화당의 장학주 판을 잡았다. 그 대통령도 공화당 판으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후보로 지명이 됐고, 자, 지명된 이후에 부통령도 지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에서 실제로 이제 모습을 드러냈고, 앞서 그 전문가와 이야기를 했을 때도 아마 이 장소에서 부통령 지목 배경까지도 설명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지금 현장 소리를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이틀 전에 큰 사건이 있었지만 지금 표정이나 모습을 봤을 때는 상당히 건재한 모습이고요. 여유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목한 벤스 부통령 후보와 나란히 서서 지금 전당대회에 참석해 있고요. 벤스 부통령 후보도 트럼프 전 대통령 옆에서 함께 지금 지지자들에게 환호 속에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공화당의 미러키 현장 지금 현지 시간으로는 저녁 9시 정도가 됐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18일 이제 마지막 날에 수락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네, 자 15일 현지 시간 15일입니다. 저녁 현지 시간으로는 저녁 10시쯤이 된 시각인데 지금 저녁 10시쯤 미러키 하이서브 포럼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 행사 모습 보고 계십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옆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통령 후보로 지목한 벤스 부통령 후보까지 나란히 서서 지금 전당대회에 참석해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오른쪽 귀에는 피격 당시 다쳤죠. 그 오른쪽 귀를 관통했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오른쪽 귀는 붕대를 감고 있습니다. 지금 전당대회 참석해서 여유로운 모습으로 벤스 부통령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요. 지지자들의 연호 속에서 지금 다시 한번 또 지지자들이 연호하고 있죠. 트럼프 전 대통령 흐뭇하게 감사하다고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을 하자 지지자들이 환호성을 외쳤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함께 박수를 치면서 땡큐라고 얘기하면서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음악이 상당히 크게 울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입장을 했고요. 또 관계자들과 한 명 한 명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연호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현장 소리를 조금 더 키워서 들어보겠습니다. 야, 이렇게 전당대회 참석자 미국 외치며 환호, 아메리카 외쳤다, 이런 내용으로서 CNN에서 생중계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있어 보는 거지. 야, 남부 물폭탄 쏟고 이동 중 한반도 전체 강타한다 해서 장마전선 북상중앙에서 올라온 거 있다. 야, 한꺼번에 덮쳤다. 전남도 진도 시간당 100mm 물폭탄 장마전선 북상중 하고 있는데, 펀제지 보면은 그거 나오는데 너무 저기 이상해. 그냥 국지성 호우가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게 더 정확할 것 같아. 어느 지역에 어느 곳에 전체가 아닌 이렇게 물폭탄을 터뜨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 있는 거지. 야, 쯔양 측에서 협박 유튜버 수원지검에 고소장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수원지검에 냈다네, 고소장을. 쯔양 쭈쭈 알못이. 메말라 죽겠어요. 저 옛날에 유튜브 보면은 나올 거야. 그 녀석들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도 있고, 그래. 뭐 그러면서 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하고 뭐 그런 내용도 아마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 잘 지켜봐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보면서 또 에휴, 그런 놈들, 저런 놈들 다 있겠지 뭐. 야, CNN 뉴스 18에 대해서 지금 여기 나오고 있다. 야, JD Vance is Trump fit for Vice President Election Update Trump Vance at RNC. CNN 뉴스 18 72명 시청 중. 잠깐 볼까? 이거 보면 걸리는데, 나 이거 저작권 걸리면 또 안 돼 그러는데 문제야. 이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걸 이해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래. RNC 2024 RNC 공화당 2024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별이 5개야. 아니랄 수가 있어야지 뭐.
뉴스 18. Making our communities less safe. We got to get out there and run up the score on these guys because we need to win and we need to win big. God bless you guys. Thank you. Thank you for having me. Tomorrow we got to vote. Ladies and gentlemen, it is now time for us to determine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 그것만 있고 공화당 시대 시절이지 시대야 이제. J.D. Vance. 공화당 시대야. 보고 있으면 돼. Are we ready to nominate a vice president? How about you, Ohio? Yeah! To J.D. Vance, America First is not just a slogan. It's his North Star. He has followed it every moment of his life and career. He knows what it's like to live in poverty, forgotten by Washington politicians. He is dedicated to ensure that no American is ever forgotten again. Madam Chair, it is a great honor to move that J.D. Vance be nominated by acclamation by this Republican National Convention as its candidate for the office of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question is on the motion that Senator J.D. Vance be nominated by acclamation. All those in favor signify by saying aye. Aye! All those opposed signify by saying no. In the opinion of the chair, the ayes have it, and the motion is adopted. Without objection, the motion to reconsider is laid upon the table. It is therefore my honor to nominate Ohio Senator J.D. Vance for the office of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제 러닝메이트가 되겠고 열심히 또 활동해서 부통령 되겠지. 그 후에 또 공화당 판으로 딱 전부 다 이런 줄줄이 이렇게 딱 올라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다. 야, 좋은 일 나쁜 일 다 있겠지 그 안에. 따지지 말고 미국의 역사가 이렇게 공화당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만 이해하면 되겠어. Today, the J.D. Vance America First is not just a slogan. Thank you, delegates. At this time, please welcome Leora Levy, delegate and National Committee woman from Connecticut, who will lead us in the benediction. Let us
글로브 사첼 USA 2024. I think everybody's very excited. We're so relieved and we're thanking God that President Trump, survived the assassination. And I think if this is doing anything, it's really galvanizing everyone behind him. Not only people who've been supporters for a long time, but people who maybe were on the fence, I think are now coming to see what we've been saying all along, that he's just been so persecuted, not only through the legal system, but also now, by a shooter. I think the ruling today just backs up what we've been saying. This is judicial warfare that they have been doing against Trump. Most of these cases, I think, are without any basis, and I think we're seeing once it got past the initial courts that they're getting thrown out, and I expect the rest of them will be too. 자, 이렇게 해서 공화당 전당대회가 시작됐어요. 2024년도 트럼프에서 있습니다. 바이바이. 잘 봤어요. The Republican Party wouldn't do, and I think that's grown the base for Trump, and I think that's what's going to tip us over for this 2024 victory. 그리고 참 저기 있다. 투투 거장 현철 향년 82세로 별세했다고 어저께 봤어. 어저께 82세로 죽었다고 얘기를 이렇게 했어. 그러게 안 됐어. 뭐 자작극이니 뭐 음모론이 그런 거 믿지를 마. 그냥 세상은 역사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알고 하나님 말씀은 그냥 있는 대로 보고 있어야 되지. 여기 최수영이 이슈 핵펀치에서 투TV인가 여러 가지 말 많이 하더라.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그래 봐야지 뭐. 아는 게 많아? 난 몰라. 그런 게 있구나. 그래 봐야지. 새벽에 서울 호텔에서 불, 연기 흡입 등 11명 부상. 서울 송파구 호텔 건물 저 불, 맨날 7월 16일 날, 화요일 날 그런 게 있나 보다야. 11명 부상에 30여 명 대피해서 서울 호텔에서 불 있나 봐. 에이, 그런 일도 있어. 서울 송파구 오늘 새벽에 그랬네.
아, 난 화장실 가서 50분이나 넣어야겠다. 야, 근데 이 강낭콩에서 냄새가 나. 똥 냄새가 나더라고. 강낭콩. 요번 거. 곰팡이도 쓸고. 에이, 문제야. 별로 안 좋은가 봐.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어. 열심히 놀고 있나 보다. 자, 어쨌든 안녕. 끝나갔다. 저는 수고 많이 하시고 힘내세요. 대한민국. 그래 볼 수밖에 없다. 빠이빠이. 나는 끝까지 수고 많이 하세요. 안녕. 애도합니다. 모두가 노력하는 만큼 이루어지는 거야. 아이고, 수고스럽게 봐야지. 바이바이. 밥 먹어야 되는데 아침 세수해. 오줌 누고. 아이고, 바빠. 더워 죽겠어.